북한은 유사시에 수도권을 향해서 대량의 어떤 폭탄을 퍼부술 수가 있습니다. 한국형 아이언돔인 LAMD는 훨씬 빠르고 고성능의 높은 기술적 난이도를 가지면서 개발을 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AI 기반의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확보한다면 북한의 핵무기가 발사됐을 경우에는 한국형 아이언돔 체계는 네, 한국도 한국형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LAMD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비교했을 때 다른 차이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한국형 아이언돔은 적어도 미사일 방어체계, 앞서 말씀드린 LAMD라고 합니다. 북한의 장사자포, 단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전력입니다. 이스라엘 아이언돔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 한번 그런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공통점은 적의 대량 어떤 포병 전력, 즉 로켓이나 포탄 등으로부터 주요 군사시설 및 인구 밀집 지역을 방어한다는 목적 하에 이 방공 시스템을 구축한다라는 어떤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하마스나 헤즈볼라 같은 로켓 공격에 대응하는 것처럼 우리 한국형 아이언돔인 LAMD도 북한의 장사장포, 즉 방상포라고 하는 북한의 장사장포의 단거리 미사일의 공격에 방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두 시스템이 모두 날아오는 모든 발사체를 요격하는 것이 아니라 인명이나 주요 시설에 위협이 되는 발사체만을 선별해서 요격하고 그 비용대 효율성을 높이는 개념으로 채택되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언돔이 이스라엘의 그 상위 방공체계 엘로우나 다이비드 슬링과 같은 다층 방어체계의 적어도 방어를 담당을 하듯이 LAMD 역시 한국의 어떤 천공2 또는 LSAM 등과 연계해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말씀드린 것처럼 에로우나 다이비드 슬링과 같은 상위 방공체계와 함께 연동되고 운용되는 것처럼 우리 한국도 천공2나 LSAM과 같은 상위 방공체계와 함께 연동돼서 한국형 아이언돔인 LAMD가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구축이 돼서 되는 것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차이점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아이언돔과 한국형 아이언돔인 LAMD의 주요 요격되어지는 어떤 그 위협은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요격 방식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그 아이언돔은 근접 신강과 포풍, 어떤 파편형 탄도로 되어 있어서 포파로부터 파편을 뿌려서 표적을 파괴하는 그런 요격 방식을 가지고 있고 반면에 우리는 직접 요격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트 투 킬이라고 해서 표적에 직접 충돌하고 그것을 파괴하는 요격 방식을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유격의 고도도 이스라엘은 한 4km에서 10km의 그 고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더 낮은 고도를 요격하는 4에서 5km의 어떤 그 고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주요 위협인 북한의 어떤 대구격 방상포, 전술 탄도탄 등의 어떤 사거리를 고려한 방어 시스템이기도 하는 것이죠. 또 표적 속도도 최대 마하 3, 음속의 한 3배 정도의 아이언돔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형 아이언돔은 마하 5 이상의 아이언돔보다 훨씬 빠른 어떤 표적에 대응할 수 있는 표적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아이언돔은 2011년도에 실전 배치가 완료가 됐고 지속적으로 개발과 또 성능에 대한 향상 중에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2020년도에 탐색 개발이 완료가 됐고 24년 6월에 체계 개발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이 무기 체계의 획득 단계를 보면 선행연구, 탐색개발, 체계개발, 그리고 양산 단계로 이루어지는 획득 절차로 봤을 때 2028년에 개발이 완료되는 그런 개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2030년도에 실전 배치되는 목표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아이언돔은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방산기업인 엘타의 레이더를 사용하고 있고 타미르 미사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 시스템의 다기능 레이더 A사
이라는 다기능 레이더와 LIG 넥스원의 해공 미사일에 기반한 요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의 해공 미사일은 개발의 어떤 프로세스를 줄이기 위해서 채택한 미사일이긴 한데 이게 한 발에 한 10억 정도의 그 가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인 어떤 대응을 위해서 한 5억 정도의 가격으로 다운시키기 위한 기술 개발을 계속 개발 중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아이언돔의 특징인 이스라엘 전역의 주요 인구 밀집 지역에 군사 거점 방어를 한다면 한국형 아이언돔은 수도권 또 핵심 주요 시설 방어에 집중해서 배치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주로 대응하는 하마스나 헤즈볼라의 로켓에 비교적 어떤 그 로켓이 느리고 또 불규칙한 탄도를 가진 경우가 많아서 그에 따른 요격 방식, 또 요격 고도, 요격 사거리를 채택해서 개발을 한 것이고 우리는 북한의 방사포의 속도, 상대적으로도 훨씬 빠르고 또 최근에는 팝업 기둥과 같은 불규칙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전술 탄도미사일 형태에 진화되고 있는 어떤 북한의 방사포의 어떤 특징에 따라서 한국형 아이언돔인 LAMD는 훨씬 빠르고 고성능의 어떤 위협을 요격하는 데 높은 기술적 난이도를 가지면서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격 방식의 차이는 아이언돔이 폭발 파편을 이용하는 근접 신관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형 아이언돔인 LAMD는 직접 요격 방식 히트 투 킬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직접 요격 방식은 표적에 직접 충돌해서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격 성공률이 높고 또 2차 피해 가능성이 낮은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에 따른 또 기술적 어떤 해결이 많은 것도 사실이죠. 한국형 아이언돔인 LAMD는 짧은 사거리와 낮은 고도의 요격을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우리가 상대로 하고 있는 북한의 장사장포와 휴전선 근처에서 수도권을 향해서 저고도로 대량 발사될 수 있는 어떤 전술적 특징을 고려해서 한국의 특수한 위협 환경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짧은 요격 사거리는 요격 미사일 발사 지점의 목표물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단축하고 또 대응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형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유사한 개념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격 대상이 이스라엘 하마스나 상대하는 적과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의 어떤 고도화된 장사자포 또 단거리 미사일 위협에 특화돼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요격의 어떤 거리, 고도 이런 것들이 좀 다르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표적의 어떤 낮은 고도 또 직접 요격하는 것 이런 것들은 기존의 이스라엘 아이언돔보다 기술적 난이도와 또 개발의 어떤 설계 수준이 높은 것이 현실이고 또 지금 현재 체계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전 배치까지의 어떤 그 개발 프로세스를 밟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어려운 기술적 난이도를 잘 극복해서 성공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이 현재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2030년도에는 실전 배치를 목표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아이언돔은 이스라엘 아이언돔보다 훨씬 빠르고 복합적인 어떤 북한의 대구경 방사포 전술적 탄도탄의 요격을 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속의 소형 표적을 정확히 탐지하고 직접 요격하는 이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높은 수준의 어떤 정밀 제어 또 유도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아이언돔의 핵심은 정확한 표적 탐지와 추적을 담당하는 다기능 레이더가 핵심 체계가 될 수 있는데 북한의 다양한 포병탄과 미사일을 복잡한 지형과 전자적 환경 속에서 동시에 식별하고 추적하는 레이더의 어떤 그 성능이 아이언돔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성능 요격 시스템의 개발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한국형 아이언돔의 어떤 요격탄 한 발의 가격은 북한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방사저포 한 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비싼 가격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요격 미사일은 LIG 넥슨에서 개발하고 있는 해군 미사일인데 한 발에 한 10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개발 비용뿐만 아니라 향후 양산, 배치, 유지보수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상당한 국가 예산이 투입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북한은 수천 문의 장사자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 수도권을 향해서 대량의 어떤 폭탄을 퍼부술 수가 있습니다. 한국형 아이언돔이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제한된 어떤 수량의 어떤 요격탄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방어할 수 있는 한계가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최근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어떤 충돌에서 보여줬던 사례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형 아이언돔의 주된 방어 목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입니다. 인구 밀집 지역, 또 고층 빌딩, 도시 환경, 고속으로 날아오는 포탄이나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 되겠죠. 그럼 일부에서는 한국형 아이언돔의 개발에 어떤 그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군사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핵무기가 발사됐을 경우에는 한국형 아이언돔 체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냐에 대한 논리인데, 앞서 이스라엘 아이언돔을 벤치마킹 한 것이나 또 우리가 아이언돔을 개발하는 목표성에 맞지 않는 얘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언돔은 인구 밀집지역, 고도의 어떤 그 빌딩, 또 어떤 병원 시설, 이런 특정 지역에 우리가 공격을 받을 때 많은 피해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지역은 최소한 북한의 공격에 보호하자라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지, 전체 한반도에 아이언돔의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아이언돔의 특징과 개념의 목표라고 봤을 때 한국형 아이언돔을 개발해도, 막대한 예산을 개발해도 뭐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불신의 논리가 성립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국형 아이언돔인 LAMD가 개발이 되면 비로소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인 KAMD와 연동이 가능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AAMD의 하층 방어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 고층 방어는 미사일 방어 체계 KAMD가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층 방어에 있을 때는 천궁2, 그 다음에 LSAM의 요격 시스템이 발사해서 방어를 하는 것이고, LAMD가 개발되고 나면 저고도에서는 이제 해군 미사일이 요격 미사일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발 기간과 실전 배치 시기를 봤을 때 북한의 그 핵이나 미사일 개발 속도가 매우 빠르게 되고 있고, 또 북한의 어떤 장사정포의 또 성능, 이런 것들도 계속 진화되고 있으면서 우리의 어떤 개발 일정에 너무 느린 것이 아니냐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이스라엘 아이언돔보다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죠. 직접 요격을 한다든지 또는 저고도 상에서의 어떤 그 요격을 하는 것, 그것이 기술적으로 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또 예산을 또 확보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 배치까지의 어떤 그 2030년의 목표가 차질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네, 저는 우주항공 방산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방위산업에 수십 년 종사를 했고, 또 항공기업의 어떤 그 중견기업의 임원과 또 우주산업을 통해서 우주항공 방산을 통한 어떤 그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최근에 우주 산업의 어떤 활성화를 위한 우주경제 투자라는 책을 출간을 함으로써 우주 산업이 그렇게 우리에게 먼 산업이 아니다라고 인식되어주는 어떤 계기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공과 우주 또 방위산업은 별도의 산업 분야가 아니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과 우주, 그다음 방위산업은 매우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통된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발굴할 수 있고, 또 K방산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주항공 방산의 어떤 융합에 더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고, 또 최근에 제가 출간한 우주경제에 투자하라라는 책에도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